드론의 장점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칭 무기로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날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도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싸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대를 내년 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골판지 드론이라는 게 열애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냥 종이 상자 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프로펠러 달려 있고 앞대가리 있고 뒤에 있고, 근데 그냥 종이 상자처럼 생겼고 크기도 딱 요만합니다. 이게 원래 호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게가 한 2.4kg 된다 그러는데 2.4kg면은 느낌이 아령이 2.4kg가 어느 정도더라 싶을 텐데 소총 한 자루 정도 딱 생각하면 그 정도 무게가 됩니다. K2 소총 한 자루 딱 그 정도 무게. 이렇게 여러 명이 들 필요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듯이 요거를 배달될 때도 우리 왜 집에서 DIY 이렇게 직접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물건들 많죠. 요즘엔 뭐 애지간한 건 다 조립해서 쓰도록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조립해서 바로 날려버렸는데 단가도 쌉니다. 460만 원 정도 밖에. 이게 460만 원 대빵 비싼데 그게 왜 싼 거냐? 이 460만 원 갖고 뭘 하느냐? 이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론을 날려서 요 골판지 드론을 날려서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를 5대를 망가뜨렸어요. 전투기는 한 대에 수천억 하죠. 5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천억짜리를 망가뜨렸으면 이게 경제성이 최고인 거죠. 이게 드론이 진짜 힘든 건 그거예요. 자, 드론이 날아왔어. 드론이 서울 상공에 떴어. 그러면 요격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뭔가를 쐈을 때 그걸 맞고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쏜 미사일과 그 다음에 떨어지는 드론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 쏘든지 간에 총알을 쏘는 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한 미사일 한 발 쏘면 어지간한 미사일은 다 억 단위의 가격대입니다. 한 발에 몇 억 하는 거를 요거 500만 원짜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뭐 격추된다 하더라도 그냥 미사일 한 발 소모시키면은 그 자체로 남는 거죠. 옛날에 제갈공명이 빈배 띄워가지고 화살 10만 발 싹 걷어왔듯이 그냥 그 드론 쫙 날리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미사일 헛방 쫙 쏘게 하면은 그 자체로 또 남는 장사예요. 그게 이제 드론의 위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그 이미 입증된 거를 북한이 지난번에 그 약간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 그때 골판지 드론이 딱 보였거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드론은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 지금 골판지 드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호주에서 개발된 이유가, 호주라는 데가 이제 동부 쪽에는 뭐 좀 시가지가 있죠. 뭐 오페라 하우스 이런 데 보면 되게 삐까뻔쩍한 대도시죠. 근데 서부 쪽으로 가면 퍼스 하나 정도, 퍼스라는 해안 도시를 제외하고는 중간 내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편배달부가 뭐 하나 갖다 주려 그러면은 한 몇 시간 가갖고는 저기 저 조그만한 봉다리 하나 주고 올라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거기까지 자 정확하게 좌표값 딱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거기다가 갖다 떨어뜨려 줘. 요거였어요 원래 목적은. 근데 잠깐만, 이거를 말이야, 그거를 서류를 거기다 정확히 떨어뜨려 줘가 아니라 폭탄을 실어갖고 폭탄을 거기다가 정확히 떨어뜨려 줘. 이러면 이게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력이 큰 것인데, 요거를 우리나라가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드론의 장점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칭 무기로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날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도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싸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군사력이 센 나라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막상 날리면은 우리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서는 함부로 요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깝깝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드넓은 평원이고. 근데 우리는 깝깝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아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얘네가 날리면 우리도 그걸 요격도 요격이지만은 우리도 같이 날리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일단은 시제품으로 한 100대 받아보겠다 내년에. 근데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매달 요거를 100대씩 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100대씩. 우리나라는 일단 내년 초에 시제품으로 100대 일단 받아보겠다. 자, 어쨌거나 이제 드론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발견의 핵심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도 지금 여기는 저 원자력 발전소 얘기인데 요즘에 드론을 아무 데서나 막 날려버리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날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딱 레이더를 해서 저 드론이 보인다. 또 드론
드론을 딱 전파를 쏴가지고 그놈을 딱 추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은 추락시키는 게 단데 그냥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폭탄이라 추락시키는 게 또 능사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실력을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드론에 대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얼마나 유심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론전, 현대전에서의 드론의 역할을 봤다면은 사실은 서울 같은 데가 가장 위험한 곳이고 또 동시에 드론에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 불안을 달래줄,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드론 기술을 배우는 걸 포함해서 북한군이 이제 실전 경험을 갖는 게 우리로서는 위험 요인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 중에 이제 북한군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최전선의 총알바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군이 드론 활용법 같은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리로 따지면 뭐 하세월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의 전초전 같은 성격이다. 우리나라의 일과 같다.